설탕 한 입이 암을 키운다는 얘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설탕은 암에 정말 먹일까요? 그리고 과일도 정말 해로울까요? 설탕 한 입이 정말 암을 키울까요? 설탕 한 입이 암을 키운다는 얘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달콤한 음식이 이 암의 먹이라는 말 이거 진짜일까요? 이 질문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럼 설탕 끊으면 암이 굶어 죽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세요. 특히 암을 진단받고 나면은 빵, 과자, 초콜릿 이런 것은 물론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입도 무섭게 느껴지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공포증, 단맛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설탕은 암에 정말 먹일까요? 그리고 과일도 정말 해로울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의학적으로 또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자연치유 건강 목적으로 정말 정확하고 균형 있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는 이 말의 뿌리는 바로 와르부르크 효과라는 과학적 개념에서 시작돼요. 독일이 생화학자죠. 오토 와르부르크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신 분이에요.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완전히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빠르게 쪼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느긋하게 장작을 태우는 대신에 빨리 연료를 소모하는 종이땔감 같은 그런 난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약 10배 이상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검사인 PET-CT에도 방사선 포도당을 주입해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런 원리가 진단에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로 설탕만 끊으면, 단 것만 끊으면 암이 다 굶어 죽을까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설탕을 끊어도 단백질과 지방을 먹어도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즉 설탕을 안 먹어도 암세포는 여전히 포도당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만 먹어도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탕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암세포만을 굶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혈당의 조절과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 관리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은요, 설탕이 암세포의 주 원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탕을 끊는다고 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굶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과식하고 폭식하고 가공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의학 시선으로 보면 설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의 환경입니다. 결국은 암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침입자가 아니라 내 안의 환경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도 이렇게 설명하죠. 암은 내 안에 어떤 상태에서 잘 일어나냐면 첫 번째 만성염증 상태, 혈당이 불안전한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상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같은 이런 복합적인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탕 한 조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왜 설탕을 자꾸 찾게 되는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왜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는지, 바로 설탕을 끊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게 막 당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막 초콜릿, 빵, 음료처럼 이런 달콤한 것이 자꾸 손에 가요.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생화학적인 신호예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바로 그때 혈당은 막 출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막 생기게 되고 염증은 또 만성화되고 면역력은 점점 무너지면서 결국은 암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은요, 유방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같은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1년 국제 의학 리뷰 논문에 따르면요,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은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우리가 IGF-1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인자를 막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 발생과 진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설탕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몸은 왜 설탕을 자꾸 찾게 되고 혈당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진짜 자연치유 건강법의 길이 시작됩니다.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이 혈당과 인슐린 회복을 위한 3가지 방법, 루틴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을 예방하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그런 식사법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5-3 식사법, 생채소 식사 루틴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연치유식 어떤 식사의 그 기본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3 식사법은 자연치유 식사법의 핵심의 핵심. 식사 전에, 밥 먹기 바로 전에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뭐 샐러드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총 8가지 충분히 들어있는 생채소를 꼭꼭 씹어 먹는, 먼저 먹는 루틴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위장을 해독 섬유로 먼저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을 해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우리 몸 안에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 막아주니까 당이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혈당을 낮추는 혈액순환 운동을 루틴이요.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운동과 함께 해야 됩니다. 혈당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혈관을 따라서 세포까지 도달해야 인슐린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초 모세혈관까지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슐린 자체도 일을 못해요. 혈당도 계속 높게 유지되고 스파이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혈액순환을 돕는 5가지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첫째가 걷기 운동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발가락 모세혈관을 자극 후에 걷기를 하라. 하루 30분만 걸어도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욕인데요. 피부의 자극으로 모세혈관 열어주는 거예요. 또 냉온욕, 혈관 수축을 이완을 통해서 긴장과 수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말초 순환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 붕어 운동이죠. 장과 척추 주변에 순환과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관 운동, 팔다리를 들고 이렇게 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정맥과 림프의 흐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운동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쌓이게 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몸 전체가 회복하는 회로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3번째는 몸이 정말 설탕을 좀 덜 찾게 하는 공복과 수면 루틴이에요.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복 시간과 수면 회복이 핵심입니다. 공복 루틴은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저녁 6시 이전에, 6시, 7시 이 이전에 식사를 끝내고 그 이후에는 주로 물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을 가볍게 공복을 유지하면 자가포식, 오토파지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 줌으로 인해서 간의 해독과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설탕을 조금 덜 찾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끼 식사 또는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수면 루틴인데요. 밤 10시 이전, 11시 이전까지 괜찮습니다. 이 취침, 또 7시간 이상의 그 숙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수면의 부족은 그 렙틴과 그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막 교란시키잖아요. 단 음식이, 이 호르몬이 교환되기 때문에 단 음식이 막 닿고 끌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숙면 잘하면요, 단 것에 대한 충동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지금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는 생채소부터, 매일 한 30분 정도 걷기, 잠들기 1시간 전엔 휴대폰 끄기, 이 작고 현실적인 실천이 결국 당을 줄이고 암이 떠나는 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설탕은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애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설탕을 덜 찾는 상태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수면을 좀 회복하고
생체수로 이렇게 채워지는 몸은 자연스럽게 단 것을 좀 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설탕을 찾아 헤매는 내 몸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단 음식을 끊기보다는 내 안에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 생채소 한 줌부터, 한 끼 식사부터, 스트레스 한 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한 걸음이 암이 떠나고 면역이 되살아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